자, 지난번 테스트 본 거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1번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이라고 돼 있고요. 그지? 그 다음 시간에 따라 위치관계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속도야. 그치? 속도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운동해. 그때 차이점은 뭐냐? A는 기울기가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그치? 그 다음 B는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럴 때는 한 점 기울기를 잡아요. 한 점 기울기는 순간이란 뜻이야. 그래서 순간 속도가 어라 빨라지죠. 됐죠? 근데 출발 지점 0, 도착 지점 10초 동안의 ED. 그쵸? 평균 속도는 둘 다 똑같다. 그치?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잘 봐. 얘는 처음 출발 속도는 똑같고 도착 속도도 똑같아. 일정하게. 그런데 B는요. 출발은 A보다 늦어. 그쵸? 근데 도착할 때는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거야. 대신 10초 동안의 ED 간 건 똑같고. 알겠니? 차이점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A는 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 B는 출발은 늦었으나 A보다 도착은 빠르게 도착했다. 빠른 속도로 도착했다는 얘기지. 그치? 하지만 도착 시간은 둘 다 10초 ED. 됐죠? 자, 1번 A의 속력은 일정하다. 등속 맞아요. 이동거리는 B가 A하고 같죠? 1대1. 그 다음 평균 속력은 A, B가 같습니다. 왜? 10초분의 ED니까. 됐죠? 자, 이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두 점 기울기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물체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 기울기는 뭘 뜻한다? 야속도. 왜? 미터 퍼 세컨드 나누기 세컨니까. 그러면 뻔한 번데기 아니야? A 플러스. 됐죠? B는 마이너스. 근데 니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 가속도 가지고서 우리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속도의 방향하고 일치하면 빨라지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느려지는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 하는 김에 RM 뭡니까? 라고 하면 속도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S지만 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간 거리, 뒤로 간 거리 그거 다 따지셔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기본 해석 한번 해볼게. A부터. A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V에서 플러스 V야. 그쵸? 그럼 뒤로 가고 있었는데 플러스 A죠? 느려졌지. 그래서 0이 됐지. 그 다음 방향 바꿔서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빨라진 거죠. 자, 이제 B입니다. 자, B는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느려진 거죠. 그쵸? 왜?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방향 바꿔서 뒤로 가고 있는데 빨라지는 거죠. 됐지? 그러면 현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이제 문제부터 보자. 자, 2초일 때 A의 운동량이 바뀐다라고 했어. 맞죠? 왜요? 속도의 부호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 A는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D에서 앞으로 가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평균 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게 뭐라고 했어? 평균 속도. 속력 아님, 속도야. 그럼 앞으로 간 거리, 뒤로 간 거리 다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B부터 한번 구해볼게. B는요, A부터 하자, A부터. A는 요 면적에서 요 면적을 더해주면 되지. 그쵸? 그럼 요 면적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다. 그 다음 요 면적은 0.5 곱하기 1이죠. 됐어? 그럼 플러스 0.5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5m야. 맞아요? 그래서 현재 A는 1.5m야. 1.5m. 이게 변이에요.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시간은 몇 초야? 3초죠. 이렇게 하면 이게 A 거고요. B 거 구합시다. 자, B 거 구하면요. 0과 4니까 2지? 됐지? 2. 맞아? 그 다음 2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 2. 그럼 4죠? 얼마야? 플러스 4. 됐어? 플러스 4.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되게?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야? 2가 나오겠지. 그럼 2m 나누기 3초. 그럼 A가 B보다 작다. 맞네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하수. 뭐라고? 하수. 하수. 고수가 되어 있고 싶어. 그럼 어떡하면 돼? 야, 미쳤다고 두 구간을 나누냐?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평균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자, A 봐봐. A는 마이너스 2하고 1이지. 중간값 얼마야? 0.5지. 야, 위 아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봐. 마이너스 1. 그치? 더하면 나누기 2. 마이너스 0.5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0.5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1.5 맞잖아. 그쵸? 되니? 우리는 크기만 구하니까 마이너스 버린 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b입니다. b는 4 마이너스 2 더해 얼마야? 플러스 2 나누기 2에 1 맞아? 그럼 1 곱하기 3이니까 3. 잠깐만. 아까 내가 산수를 잘못했구나. 3이죠. 3이에요. 3. 요거 3입니다. 3m. 산수를 아까 뭘 잘못했지? 2 곱하기 2니까 4구나. 4. 4고 여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3, 마이너스 1. 4 빼기 1이니까 3. 맞죠? 아까 산수 잘못했네. 됐지? 요렇게. 그래서 니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하라고? 평균. 알겠어? 뭘로 잡는 거라고? 평균. 아까 선생님처럼 요거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아예 한 방에 평균이다. 이런 문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수의 크기입니다. 부호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시간은 똑같지 않니? 3분의 라고 했어. 지금 가수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자 비율 구하는 거예요. 자 3초는 똑같아요. 3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속도 변화가 얼마야? 3이요. 그러면 속도 변화가 3대. B는 속도가 얼마 바뀌었어? 6이요.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1대2. 그래서 1대2 맞네요. A가 B보다 작다. 그래서 정답 5번. 됐지? 넘겨. 왜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지? 됐어. 넘어갔네. 자 3번 문제는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완자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까먹지 마. 자 일단 4m/s, 6m/s라고 되어 있고요. 0초일 때 P에서 속력은 4고 6초일 때가 6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알아. 시간에 따라 가속의 그래프에서 현재 처음 속도가 4고요. 그 다음 요 아랫면적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속도 변화량. 맞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a. 그러면 요 점에서는 4 마이너스 2a, 요 점도 4 마이너스 2a야. 맞죠? 속도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속도가 플러스로 증가하겠죠. 속도 변화량. 맞아요? 그럼 2 곱하기 2a니까 플러스 4a.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4a니까 요 지점에서 속력은 4 플러스 2a가 될 거야. 맞죠? 그래서 그게 얼마라고? 6이라고. 6. 그러면 땡땡땡 a는 1m/s. 하나 구했죠? 그럼 실제 속력 나왔네. 자 실제 속력을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얼마야? 4요. 얘는 얼마야? 2요. 여기 얼마야? 2요. 여기 얼마야? 6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1번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어. 1초일 때 가속도 크기는 여기 마이너스 1. 근데 크기니까 1만 맞네요. 3초일 때 속력은 2다. 맞죠? 그 다음 디귿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어? 얘들아 평균 속력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시간 부분의 거리가 필요해. 근데 이걸 구해야 되잖아. 맞지? 저거 어떻게 구해? 내가 무조건 뭐라고 했어? AT 그래프. 그렇죠? 또는 PT 그래프. 또는 FT 그래프에서 맞아? 거리 물어보면 뭘로 바꾸라고 했지? 시간에 따라 속도. 맞아요? 그럼 처음 속도 얼마예요? 4죠. 4입니다. 그 다음 또로로록 여기 2다. 이것도 미리 찍어놓자. 여기 4, 여기 6입니다. 그 다음 속도가 등속도에다가. 그 다음 여기에서 속도가 6으로 바뀌죠. 6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또로록. 끝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몇 초? 6초 동안에 평균 속력 구하려면 전체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죠. 그쵸? 이동거리 구해보자. 얘 사다리 걸 구하면 하수. 우린 뭘 사용한다? 평균. 맞아? 평균을 잡아야 돼요. 평균. 그러면 여기가 2잖아. 2. 4하고 2의 평균은 3. 3, 2, 여기 6m. 여긴 2 곱하기 2니까 4m. 자 여기 평균 잡아야 돼. 2하고 여기 6이죠? 그러면 4죠? 4, 2, 8m.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8 나오죠. 18m 6초. 3m/s 맞네요. 정답 5번.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니네 참고적으로 여기에 수능 문제 2개나 들어가 있어. 1번이 수능 문제였고요. 이것도 수능 문제였어. 알겠니? 됐어? 자 수능 문제 치고 쉬운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걸린 시간은 A에서가 C에서의 4배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것도 미리 쳐야죠. 길이는 모두 같고.
1이면 1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A 시간이 T, C 시간이 4배라고 했으면 잘 봐. 여길 내가 T라고 놓을 거야. 뭐라고 놔야 돼? 4T요. 얘들아, T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죠. 가짜는 내가 원하는 걸로 아는 걸로 다 바꿔줘야 돼, 이따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문제가 뭐라고 했어? 등가속도, 등속도, 등가속도라고 돼 있어. 여기가 등속이래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여기하고 여기 봐라. 시간 조건 있고 거리 조건 주어진 거야. 길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1번 A 구간, 그 다음 C 구간. 내가 AND를 잘 못해. AND가 난 이렇게 쓰거든?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지? 내가 처음에 니들 나이 때 AND를 배울 때 거꾸로 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바꿔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순간 멈칫한 게 AND 잘못 썼다가 쪽팔릴까봐. 그렇죠? 그래서 AND를 잘 못 써가지고 저 지랄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치? 급하면 저래요 나. 그래서 A하고 C는 S는 V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T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서 요거 똑같죠? 반비례지? 뭐라고? 반비례. 자, 얘들은 반비례야. 자, 이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이야? 4대 1이요.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어? 1대 4예요. 됐어? 됐니? 그럼 1대 4니까 1대 4를 지금부터 찍어보자. 여기를 내가 V라고 쓸 거야.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4V요. 됐지? 됐니? 그럼 평균 속력의 뜻이 뭐라겠어? 중간 빠르기. 맞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기 얼마? 0이라며. 0과 V와 그 다음 뭐야? 2V죠. 그럼 여기 등속이라며? 2V죠. 그럼 여기 평균도 2V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4V가 되면 두 칸 차이니까 여기는 6V로 가겠네. 맞죠? 그 다음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여기는 등속이니까 등속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순간 속도, 평균 속도 다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됐냐? 자, 그러면 이제 1번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다라고 했어. 평균 속력 B에서가 A에서 2배. 맞네요. 그랬죠? 그 다음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야, B하고 C 구하래. 아이 짜증. 자, B하고 C를 구하려면 요거 2번이라고 쓸게요. BC다. BC. 자, BC는 S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T. 요거 똑같다며. 그쵸? 평균 속력의 비가 1대 2. 뭐라고? 평균 속력의 비가 1대 2. 시간 비율은 2대 1. 됐어? 그럼 2대 1이니까 여기가 T야? 여기 몇 T가 되겠어? 2T요. 그쵸? 됐지? 그래서 B에서가 C에서의 2배. 맞네요. 자, 그 다음 가수의 크기 구하세요. 라겠어. 그럼 가수의 크기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A하고 C를 비교하래. A하고 C. A하고 C야. CA라고 안 쓸 거야. A하고 C는 시간 비율이 4대 1입니다. 4대 1. 속도 변화 볼게요. 2V. 4V. 몇 대 몇이야? 1대 2지. 맞죠? 그래서 요게 1대 2입니다. 됐죠? 봐봐. 2V 변했고 4V 바뀌었잖아. 됐죠? 그래서 1대 2. 그러면 얼마가? 1대 8. 맞아? 그럼 A는 1대 8. 그래서 C에서가 A에서 8배. 맞네요. 정답은 전부 다 5번.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야, 요런 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거 쉽잖아, 이거.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꼭. 자, 이제 완자. 자, 실력업 볼게요. 아이고, 좀 올리자. 됐어. 자, 실력업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분석. 자, 문제 해볼게요. 자, PQR을 통과하는 모습인데, 자, 여기는 45고, 여기는 195야. 그럼 전체 240m. 그쵸? 그 다음에 0초일 때 P를 20으로 통과하고, 기준선 Q는 몰라. 그 다음에 어쩌고 각각 A1, A2라고 돼 있어. 자, 각각 동글뱅이. 각각이라는 거는 다른 크기. 됐죠? 그래서 여기가 A1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줘? A2라고 적어. 됐죠? 그 다음 P에서 R까지 평균이 얼마라고 남아있어? 20m/s.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평균이 20m/s래. 됐지? 평균 20. 자, 그러면 여기 20이고 20이고 20이다. 죽어.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알겠어? 등속 아니다. 자, 평균이 20이 나오려면 잘 봐. 야, 전체 거리가 얼마였어? 240. 그치? 평균 1초에 20m 가면 몇 초 안에 도달하니? 12초. 아하, 여기는 12초군요. 그럼 여기는 2초 동안 움직인 거고 여기는 10초 동안 움직인 거죠. 됐지? 그 정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맞아요? 됐어? 됐냐? 그 정도 찾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문제 볼게요. 기억. 자동차는 12초일 때 R을 통과한다. 맞아요. 자, Q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겠어. 자, 현재 여기에서의 속력 구하래요. 여기서. 현재 여기서 속력 구하래. 여기서 속력 구하래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거 속력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 20m/s고 A1, A2고 기타 등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 여기가 45m고 여기가 195m야. 맞죠? 그러면 45, 195 시간이 나와 있지. 그치? 그럼 시간 나왔으면 평균값 구할 수 있지. 근데 평균값 구할 건데 여긴 2초니까 얼마가 나와? 2분의 45가 나오지. 그치? 2분의 45면 얼마냐? 선수 빨리 해봐. 22.5? 맞죠? 아니, 그냥 2분의 40으로 할게. 얼마가 나온다? 2분의 45. 이게 평균이다. 얘는 나누기 하면 뭐야? 10분의 195죠. 그치? 10분의 195면 19.5네? 19.5면 2분의 38이지. 잠깐 39인가? 19.5 곱하기 2 하면 39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 2분의 39가 나오네. 맞지? 지금 뭐 한 거야? 195m를 10표로 나눈 거야. 그럼 19.5가 나오잖아. 19.5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2분의 39로 잠깐만 바꾼 거야. 자, 평균의 의미가 뭐라고? 중간값. 됐어? 내가 숫자에 대한 감각 좀 높이라고 했었죠? 자, 잘 봐. 얘는 2분의 40이잖아. 2분의 40, 2분의 45? 5 차이네? 2분의 5 차이니까 여기도 2분의 5 차이? 그럼 얼마야? 2분의 50이죠? 25 맞네요. 됐지? 자, 그럼 여기 5분, 2분의 50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 차이야? 2분의 11 차이지. 그렇지? 2분의 11 감소했으니까 여기도 2분의 11 감소해야 되죠? 중간. 그럼 2분의 28이지. 그럼 여기는 2분의 28.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 14요. 됐죠?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A1하고 A2 구해보래요. 자, 내가 뭐라고 했어? 직접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5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A1부터 구해볼게. A1은요, 지금 현재 봐봐. 현재 보시면 2분의 50, 2분의 20, 아니야, 2분의 40. 잠깐만, 이거 25지. 이거 20이지. 5죠, 5. 그러면 얘 A1은 5 나누기 몇 초야? 2초. 이렇게. 고창하시면 되죠. 그 다음 A2 얼마니? 라고 했어요. A2는 10초입니다. 10초분의 그 다음 속도 14.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25. 그럼 얼마가 바뀌어? 11. 맞아? 그럼 11. 그럼 잘 봐. 얘 1. 얼마지? 거기다 2.5 하면 2.5 나오냐? 안 나오지. 에이, 틀렸네. 이거 몇 배 구하는 게 아니야. 맞았다 틀렸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돼. 3번.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3번입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 X축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 라고 했어. 야, 이거 좀 밑줄 좀 치자.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 그럼 1번 F 임마 에서 야, 이게 똑같잖아. 아니면 A는 M분의 F 써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러면 M과 A는 무슨 관계? 반비례. 2대1. A는 1대2. 아, 이거 뽑아냈어. 1대2. 됐어? 1대2야. 그 다음, 아이고, 손을 가렸네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문제에서 각각 등가수 운동이다라고 했으니까 가수는 틀려. 그 가수의 비율이 1대2라는 거 알고 요 새끼가 여기 갈 때 이 새끼가 여기 간대요.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A라고 한다면 얘는 2A로 갑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1대2가 되겠지. 맞아? 1대2가 될 거야. 자, 그럼 지금 이제 봐봐. 얘는 속도 변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V에서 2분의 V지. 그치? 그럼 V에서 2분의 V니까 2분의 V가 바뀐 거지. 자, 모르겠으면 요게 1번이었죠? 2번은 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요거 똑같아요. 그 다음 요게 몇 대 몇? 1대2. 그럼 속도 변화도 1대2. 그치? 자, 요 2의 비율이 얼마큼 바뀌었어? 2분의 V 빼기 V니까 마이너스 2분의 V. 그냥 크기만 따질 거니까 얘는 2분의 V만큼 바뀌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바뀌어야 돼? 4분의 V가 바뀌어야지. 근데 잘 봐. 얘가 마이너스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지. 크기가 방향에 같다고 했으니까 힘. 됐어? 얘도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돼. 됐어? 그러면 처음에 V에서 4분의 1V가 감소했으니까 이 새끼의 속도는 얼마가 돼? 4분의 3V가 돼야 되죠. 됐어? 나머지는 이제 문제에서 확인하는 거. A의 속도는 4분의 3V다. 맞아요. 그쵸? 현재 요 새끼가 마이너스니까 너도 마이너스. 아, 운동방향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힘받았구나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A의 가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야, A의 가수의 크기는요, 지금 현재 시간 따윈 안 나와 있지. 그쵸? 시간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었죠? 바로 뭡니까? 시간 조건이 없다. EAS는 제곱차에 비례한다. 이거죠. 제곱차가 같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뭘 구하래? 가속도 A. 식을 살짝 바꿔. ES분의 델타 V의 제곱. 맞죠? 자, S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요거잖아. 요거. ED. 아, 그러면 여기가 4D로 바뀔 거야. 됐죠? 그 다음 제곱차만 구하시면 되죠? 16분의 9제곱 빼기 16분의 6제곱 16분의 16제곱 그럼 16분의 7제곱 나오죠? 맞아? 그러면 얼마가 나와? 16분의 7V의 제곱 마이너스가 나와. 아유, 산수 더럽네. 그쵸? 그럼 이거 얼마 나와? 64분의 7 나오겠는데? 틀렸어? 됐지? 자, 그 다음 디귿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자, 지금 뭐라고 했어? A하고 B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거리 구하래요. 거리 구하려면 자, 현재 A하고 B 사이의 거리니까 요 거리 구하라겠지. 요거 아니다. 잘 봤다. 여기 요 거리 구하라.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얼마니 이거지. 그치? 그냥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 잘 봐. 어차피 A는 여기만큼 가 있잖아. 그쵸? 우리가 모르는 거 요거 모르고 있지 지금. 그럼 요 거리에서 요 거리 빼면 ED 빼면 요 거리가 나오겠지. 그럼 현재 이 문제 풀려면 B 걸 구하라는 얘기죠. B 거. 자, B 거를 구할 건데 B는 뭘로 구하는 게 좋을까? B는 뭘로 구하는 게 좋을까? 잘 봐. 가속도를 이용해서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거리 구해서 뽑아내도 돼요. 아니면 다른 방법 써볼까? 평균 이용해도 됩니다. 뭘 이용해야 된다? 평균.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면 S는 V 곱하기 시간 T예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얘 평균 한번 구해보자. 얘 평균은 4분의 4, 4분의 3, 그럼 4분의 3.5, 8분의 7이지. 아, 8분의 7 때. 숫자 개념. 그 다음 얘 평균 보자. 얘는 2분의 2, 2분의 1, 2분의 1.5니까 4분의 3이지. 얼마라고? 4분의 3. 됐지? 아니면 8분의 6이라고 써도 되죠. 8분의 6이라고 쓰면 7대 6이네? 7대 6이네? 그쵸? 그럼 이동거리도 몇 대 몇? 7대 6이네? 됐지? 근데 요 A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2D. 아, 이 새끼 2D예요. 2D. 그러면 이 새끼는 얼마를 더 간다는 얘기야? 이 새끼 얼마를 간다는 얘기야? 7분의 6배지.
그럼 7분의 11이죠. 아, 7분의 11을 더하는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게 7분의 11이야. 됐어? 그럼 자, 이거 문제 잘 봐야 된다. 여기 위치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D 더하기 7분의 12니까 7분의 19D가 정답이고. 그치? 맞아? 그 다음 만약에 이거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에서 뭐 빼줘야 돼? 요 거리에서 7분의 12에서 D 빼줘야 되지. 그 7분의 5예요. 땡. 맞지? 이렇게 풀면 되죠.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이거 봐, 그거 빼고 아 힘들어. 밑으로. 예진아, 왜 입 벌리냐? 아니 깔끔이 아니라 뭐 이런 걸 인간이 푸나 이런 거야? 응? 왜 이런 걸 인간이 푸나라는 거는 수능 정도 돼야지 인간이 푸나 이렇게 돼요. 자, 2번 볼게요. 2번. 이게 원래 작년편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작년판 문제보다 좀 쉽게 나왔어요. 작년판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이건 쉬워요. 자, 일단 표시하는 방법부터 기억해. 자, 사부의 속력으로 동시에 통과한 이렇게 써. 동시 쓱. 처음 시간 똑같다. 됐지? 그 다음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한다? 이렇게. 동시 출발, 동시 도착. 그렇죠? 됐죠? 그 다음 A가 기준선 P를 지날 때라고 했어. A가 기준선 P를 지날 때 여기. 그럴 때 B는 기준선 Q를 지난다. 여기. 그럼 뭔 얘기야? 출발 시간 똑같고 요 시간 똑같고 전체 시간 똑같고. 아, 그림에 다 표시한 거죠. 됐죠? 그림에 다 표시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봐봐.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뭐뭐 했을 때 동시에 뭐뭐한 순간 전부 기본은 뭐예요? 시간 해석입니다. 뭐라고? 시간 해석. 그럼 시간 해석할 때 내가 니들한테 알려준 거 등가속 운동 문제 풀 때 시간 해석일 땐 0V 꼴, V 0꼴 전부 뭘로 하라고? S는 2분의 1 AT 제곱 쓰던지 VT 그래프를 풀던지. 그 다음 0V 0 꼬라지가 나오면 VT 그래프. 이도저도 아니면 뭘 써라? 평균. 뭐라고? 평균. 그래서 얘는 이도저도 아니니까 평균 쓸 거야. 알겠니? 자, 평균을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자, 일단 뻔하포차 번데기인데요. 얘는 4V니까 평균 얼마야? 4V죠. 동글뱅이. 그냥 쓰면 이게 평균인지 뭔지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4V고 6V니까 이건 얼마가 돼? 평균이 5V. 됐지?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여기도 T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자. 이게 첫 번째야. 1번 S는 V 곱하기 시간 T인데 요거 동일. 그쵸? 시간 동일. 그러면 V하고 S는 무슨 관계? 비례해요. 4대 5인데? 그렇지, 4대 5. 그럼 S도 4대 5인데? 그렇지. 그럼 4L인데? 그럼 여긴 뭐가 돼? 5L.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 L. 뽑아냈죠? 됐냐? 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문제 아까 얘기 안 했지만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등가속도니까 여기를 A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A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서 등속이라고 써 있으니까 등속 써주는 거고 여기는 등가속이라고 했으니까 등가속 쓸 건데 등가속은 그냥 등가속이 아니라 각각 등가속이야. 크기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원래 이런 거 안 까먹으려고 다 쓰면서 시작하는 거야. 아까 이 얘기를 빼먹고 넘어갔네. 원래 이렇게 표시부터 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다시 안 올라가지. 이게 안 풀린다고 위로 올려? 아유, 그 시간에 이미 문제 읽으면서 쓰면서 해석하면서 그다음 더 이상 이제 안 봐.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 자, 해봐. 이 새끼 4V면 여기도 속도가 얼마죠? 평균 속도가 4V지. 맞죠? 4V. 근데 잘 봐. 4V가 4L 가는데 T면 4V가 4L 가는데 또 T죠. 이 새끼 2T네. T, 2T.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자, 이제 2번이다. 여기다. S는 V 곱하기 시간 T거든? 그럼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T인데 여기가 T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T지. 시간 똑같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또 무슨 관계? 비례. 맞죠? 근데 거리 봐봐. 4대 3이지. 아, 4대 3. 됐어? 그럼 위에가 평균 속도가 4V면 밑에는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 3V. 뭐라고? 3V. 근데 니네 봐봐. 이게 3V가 되려면 6V, 3V 얼마? 0. 가운데 값. 숫자 개념 좀 하자고. 3V 빠졌으니까 3V 빠지겠지.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3번 가속거기도 구할 수 있지.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자,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속도 변화 비율 보자. 2V분의 6V지. 1대 3이네. 맞죠? 근데 부는 우리가 관심 없습니다. 1대 3. 얘는 빨라졌으니까 플러스고요. 얘는 느려졌으니까 마이너스야. 됐죠? 그래서 1대 3입니다. 왜? 속도 변화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나중 거에서 처음 거. 1대 3. 그럼 가속도의 비율도 1대 3. 됐죠? 됐니? 그래서 문제 다 풀었네. 자, O에서 Q까지의 가속의 크기를 A라고 하지. 이걸 A라고 하지. A. 그럼 이거 얼마가 돼? 3A가 되겠죠. 됐죠? 끝났잖아. 1대 3 구했으니까. 끝난 거야. 하나 더 구해볼게요. 하나 더. 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요 새끼 속력 얼마야? 원래 이런 문제에서는 각 구간의 속력 구하면 게임 끝이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이거 속력 얼마니? V 다시 얼마니? V 다시라고 할게요. 됐지? 요것도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 일단 첫 번째 A를 구해. A를 구해. 맞아? A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평균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EAS는 속도의 제곱차를 이용하든지. 맞아? 되니?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속도가 A를 구하면 금방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떤 걸 써먹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가 좋을까? 평균을 이용해서 가속도 먼저 한번 구해볼까? 가속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가속도. 그럼 가속도를 구하면 가속도 A는요. 가속도 A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거든. 됐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였죠? T. T. 속도 변화 얼마였죠? 2V. 근데 문제가 있어. 얘들아, T는 우리가 아는 값이에요, 모르는 값이에요? 고개 푹 쓰시고. 아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지. 모르는 값을 뭘로 고쳐야 돼? 아는 값으로. 맞아요? 아는 값으로 고쳐야 되니까 여기에 아는 값이 하나 있죠. 봐봐. 4L은 4V 곱하기 T. T는 V분의 L. 아, T는 V분의 L이구나. 됐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와? 2V 나누기 그 다음 V분의 L이니까 L분의 2V 제곱이 나오겠네. A는 얼마가 나와? L분의 2V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그래서 이건 비율 구하라고 했지만 아까 이거 A 값 구하세요 라면 2분의 V 2V 제곱 아니 L분의 2V 제곱. 여기 값은 3A였었죠? 그럼 여기 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L분의 6V 제곱 이렇게 써야 돼. 아는 값으로. 됐죠?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갔어? 3에 4에 갔죠? 얼마 갔다? 4에. 맞냐? 4에 갔어. 4에 갔으니까 요거 쓸게요. 2 곱하기 A가 얼마라고? L분의 2V 제곱 곱하기 4L은 그쵸? 델타 V 제곱입니다. V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16V 제곱이 되겠죠. 맞죠? 됐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6 나오네? 어? 산수가 좀 이상한디? 8이 16. 야, 이거 16 나오는데? 야, 산수 뭐 잘못한 것 같은디? 뭐 산수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산수가
산수가 뭐 잘못한 것 같아. 뭘 잘못했어? EAS는 아니지. 여기지. 여기. 요만큼이니까. 나 여기 속력 구한다니까. 5L이 아니라 4L이잖아. 4L. 여기니까 4L. 맞잖아. EAS는 델타 V제곱. 요 속력에서 요 속력 빼주면 돼. 이건 맞고 이 맞고. 그럼 이걸 틀렸나? 이게 틀렸나? 이게 틀렸나? 가속도. 가속도는 A는 6V, 4V, 2V 맞고요. 그 다음에 시간 T로 나눠주는데 시간 T는 아까 뭐였어? V분의 L 맞잖아. 4V 곱하기 T는 4L. T는 V분의 L 맞는데? 그럼 L분의 2V 제곱 맞잖아. L분의 2V 제곱. 그럼 L분의 2V 제곱 맞고 4V 제곱 32구나. 내가 맞게 했구나. 내가 병신이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V-의 제곱은 32V의 제곱이네. 그쵸? 그러면 이거 얼마가 나오냐? 16, 4루트 2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정답이 얼마가 나와? 4루트 2V가 나오겠네요. 사수 맞게 했어요. 사수 맞게 했어요. 어이씨, 순간. 요거 마이너스를 못 보고 이거 16이고 16인데 0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네. 넘기면 맞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나와. 이런 것도 아시겠죠? 이렇게 또 푸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자, 해봐라. 여기는 쭉 됐어. 그치? 쭉 거리가 똑같아. 평균 속도가 4대 5야. 맞죠? 그럼 4대 5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한 번 더 풀어볼게. S는 V 곱하기 T. 요게 똑같아. 4L.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야. 4L. 됐죠? 4L. 그러면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태에서 그 다음 평균 속도하고 시간하고 그렇게 됐는데 아까 여기 있는 시간만 구하면 요 시간 비율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됐니? 그럼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잘 봐. 얘는 시간 동안에 얼마가 됐어? 아까 T는 V분의 L이었죠. 아까 뭐 맞나? V분의 L. 맞죠? V분의 L이죠. 그래서 T가 V분의 L입니다. V분의 L. 됐니? 이거 V분의 L이야. 근데 이게 V분의 L이 T일 동안 얼마를 갔어? 여기가 5만큼 갔어요. 5L만큼 갔어. 맞아? 그러면 4L만큼 가면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4L만큼 가면 여기가 4L이잖아. 여기가 4L. 맞아요? 그럼 4L만큼 가면 4L이 되려면 4L 거리를 시간이 되면은 잠깐만 내가 헷갈리네. 헷갈려. 이게 시간이 이게 5니까 5분의 4. 5분의 4니까 5V분의 4L이 되면 되겠네.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여기를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T라고 한다면 잠깐만 내가 좀 헷갈리네. 이렇게 헷갈리지? 에이 안 보여. 시간이 T 여기를 T 이 T 이게 T 그런 다음에 여기 시간을 잡으면 되는데 요 시간을 잡으면 되는데 요 시간은 뭘로 잡으면 되나? 처음에 4V 6V 그러면 평균은 5V 요 시간은 같은 가속도로 에이 그냥 이렇게 풀어. 이게 낫겠다.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저거 시간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시간 잡으면 여기에서 시간 잡으면 이 시간 비율이 나올 것 같거든? 시간 비율 나오면 평균 속도를 앞뒤 더해가지고 바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지금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평균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거.
자, 오른쪽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문제 풀 때 내가 알려준 거 이용하면 겁나 빨리 풀어요. 겁나 빨리. 자, 빗면상에서라고 돼 있어. 자, 가하고 나를 봐봐. 똑같은 그림이에요.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일 빗면이지. 써. 동일 빗면입니다. 동일 빗면. 그럼 얘들아, 동일 빗면이면 동일 빗면 가속도죠. 동일 빗면 가속도면 내가 이거 외우면 좋다겠지. 상대 속도가 항상 일정. 이걸로 문제 풀 거야. 저걸로 문제 풀 거야. 저걸로.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조심해. A가 Q점에서 V로 통과하는 순간 여기야. 얘는 A가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 A 거다. A의 운동이다. 그쵸? 그 다음 B는 이제 P에 가만히 놓았어. 얘는 0부터 출발한다. B는 0부터. 됐어? 그래서 여기다 표시할게요. 요게 B의 운동이야. 됐어? 이게 B의 운동이야. 그 다음에 A의 운동은 여기서 이만큼 온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P에서 Q까지 A의 평균 속도는 5분의 4다라고 했어. 뭐라고? P에서 Q까지의 A의 평균 속도는 얼마라고? 5분의 4. 여기다 쓸게요. 이거 A 거야. 5분의 4. 됐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눈치 빠른 애들 금방 알고 있고. 그 다음 나는 A하고 B가 각각 R하고 Q를 동시에 통과한대. 그럼 요거 지우고 요때 요 시간과 요때 요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일단 표시할 거 다 표시했다.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야, 이거 A 거야. A 거는 여기가 V였지. 그럼 5분의 5지. 평균이 5분의 4지. 그럼 이거 얼마야? 아, 5분의 3V 출발. 됐음?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표시해볼까? 얘도 표시해보면 잘 봐. 얘는 0이지. 0이잖아요. 됐어? 0이다. 0. 됐지? 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 잘해봐.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 야, 지금 현재 보시면 A하고 B의 상대 속도는 0과 V니까 얼마 차이야? V 차이지. 맞죠? V 차이다. V 차이. 아, 상대 속도는 항상 뭐로 일정해? V. 맞죠? V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돼 있어. 자, 먼저 밑에 거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5분의 8V 제곱이다 라고 했어. A의 가속도 크기라고 돼 있으니까 A의 가속도는 요걸로 구하실 수 있어요. 요걸로. 시간 조건 하나도 없고. 그쵸?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 가속도입니다. A입니다. 여기선 A의 가속도하고 B의 가속도 똑같아요. 동일 가속도의 공일 빗면이니까. 자, 그러면 A는 이걸 쓸 거야. 2S분의 그쵸? 델타 V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L이 얼마냐? 아니, S가 얼마야? L이죠. 2L분의. 됐지? 자, 나중 거에서 전거 빼줍니다. 그럼 나중 거에서 빼주면 뭐야? V제곱 마이너스 25분의 9죠. 그럼 25분의 16 나오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25분의 16V제곱이 나와. 맞죠? 됐니? 그러면 25분의 8 나오겠는데? 그래서 얘는 25분의 8 V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맞았지? 됐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야, 잘 봐. 이게 1번이고요. 2번입니다. 똑같이 푸는 방법이야. 자, 어차피 A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델타 T분의 델타 V가 필요하지. 얼마 바뀌었어? 5분의 2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2V. 그럼 요것만 구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구해? 미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 있잖아. 요걸 구하려면 평균 속도는요.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T. 요걸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얼마야? 5분의 4.
이건 얼마야? L. 그렇죠? 그러면 넘기면 얼마가 돼? 4분의 5죠. 그러면 4V분의 5L. 여기는 뭐야? 4V분의 5L. 됐지? 그러면 여기 5분의 2V 곱하기 5L분의 4V니까 8V 제곱 25L. 맞네. 어차피 똑같죠? 계산은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5하다 5하. 되니? 자, 그래서 이 기억 맞고요. 자, 나에서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어. 자, 나에서 속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속력. 자, 나의 속력은 지금 현재 요 점과 요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속도 똑같네? 가속 똑같아요. 그치? 가속 똑같아. 그럼 가속 똑같으니까 요 가속도로 지금 현재 요 가속도 어디 있어? 아, 이거였다. 이거. 어? L 빼먹을 뻔했네. 이거 빼먹을 뻔했다. 빼먹었다. 자, 그러면 여기 속도를 모르니까 V 다시라고 놓을게요. 그렇죠? V 다시. 자, V 다시라고 놓으면 자, 써볼게요. 2 곱하기 A가 얼마? 25L분의 8V 제곱. 됐죠? 얼마 움직였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L입니다. 델타 V의 제곱인데 어차피 V 다시 제곱 마이너스 0이지. 그죠? 됐지?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야? 25분의 16V 제곱. 그게 V 다시의 제곱이야. 맞죠? 됐니? 그럼 얼마가 나와? 5분의 4V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 5분의 4V. 뭐가 나온다고? 5분의 4V. 그래서 V 다시는 5분의 4V가 나와. 자, 그럼 이제 게임 끝났네. 이게 누구 거야? B 거. 그럼 얘 거 누구 거? 얼마야? 아까 처음에 얼마였어? V. 너랑 나랑 네가 나보다 항상 V만큼 빨라. 그러면 너랑 나랑 네가 나보다 항상 V만큼 빠르겠지. 그래서 여기는 얼마야? 5분의 9V가 나와요. 됐어? 그럼 나에서 5분의 9는 5분의 4의 2배니? 2배야? 아니죠. 2배보다 크죠. 몇 배다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다고 했어. 그치? 자, 그 다음 P에서 R까지 거리라고 했어. 뭐라고? P에서 R까지 거리. 그럼 P에서 R까지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지. 요 거리지,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지. 맞죠? 되니? 자,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거든. 멍청한 방법 먼저 소개시켜 줍니다.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 구해. 근데 이건 이미 나와 있잖아, L. 그래서 이걸 구해 가지고 L에다 더해. 아유, 멍청해. 우리는 아예 5분의 9 여기 얼마였었어? 5분의 3. 그냥 이렇게 그냥 직접 구하면 되지. A 꼴. 맞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2 곱하기 값도 얼마라고 했지? 25L 8V 제곱 곱하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모르니까 S라고 하자. 됐죠? 그 다음 델타 V 제곱이야. 25분의 이거 얼마야? 81V 제곱 빼기 이거 얼마야? 9잖아. 9V 제곱.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날아갈 거 있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됐죠? 그 다음 현재 여기 얼마 나왔냐? 여기는 얼마야? 72V 제곱. 없어지고. 얘는 얼마야? 16이죠? 16V 제곱 없어지고. 그러면 산수가 안 돼. 이거 얼마야? S는 72L 나누기 16이네. 맞죠? 산수 어렵다. 이거 8로 하면은 2, 8로 하면은 9. 4.5다야. 끝.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4번. 됐어요? 됐니? 이렇게. 자, 잠깐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자, 작용 반작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상자 연결한 드론이 공중에 정지하였다라고 해서 동글뱅이 정지. 정지했으니까 시그마 F가 0이야. 예진아, 몇 개로 보이냐? 그치, 한 개로 보이죠. 이거 한 개예요. 그쵸? 뭐 문제에 따라 뭐 M1, M2, 스몰 M, 라지 M 뭐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귀찮아. 10 곱하기도 싫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W1, 이걸 편의상 W2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무게예요, 무게. 10 곱한 값. 됐죠? 그러면 뻔하고 첫 번째 게 아니야? 자, 전체의 시그마 F가 0이면 아래쪽으로 W1 더하기 W2지. 그죠? 되니? 그러면 위쪽으로도 얼마가 돼야 돼? W1 더하기 W2가 돼야 돼. 이건 뭘까요? 프로펠러가 막 돌면서 공기가 얘를 떠받치는 힘이야.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양력이라고 불러요.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됐지? 근데 니네 몰라도 돼. 수직 강약 아니야. 굳이 이름 붙이면 양력이야. 그 다음 전체가 시그마 F가 0이면 부분적으로도 뭐에 해당돼? 시그마 F가 0이죠. 그러면 얘 한번 비교해볼까? 얘는 W1. 그쵸? 이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심 힘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걸 하지 말고 원래 줄에 걸리는 힘이야. 줄에 걸리는 힘도 얼마가 돼야 돼? 이게 장력이다. 장력도 W1이죠. 이 상태야. 자, 그 다음 이번에 드론입니다. 드론이다, 드론. 자,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드론 같은 경우는요, 잘 봐. 현재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여기다 쓸게요. 이거 얼마야? W1. 근데 니네 이 정도 알고 있어야죠. 장력, 실이 있어. 그럼 장력 양 끄트머리에 걸리는 힘은 다 똑같아, 틀려?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자, 요 밑에 있는 상자가 줄을 잡아당기면 줄도 상자를 잡아당기지. 그쵸? 그 다음 상자가 줄을 잡아당기면 줄이 또 드론을 잡아당기지. 그 힘이 얼마야? W2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W2야.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걸리는 힘이 얼마야? W1 더하기 W2가 돼야 되겠지. 됐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도 잡았고 전체로 잡았고. 자,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했어. 주어 목적어 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B를, B를 A를. 여기서 조심할 거는 중력. 그것만 조심해라. 자, 드론이 상자를 드는 힘과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했어. 야, 드론이 상자를 그러면 상자가 드론을. 맞죠? 그러면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드론을. 그럼 드론이 지구를. 전혀 상관없죠. 그 다음 지구가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지구를 당기는 힘. 맞잖아. 지구가 상자를 잡아당기는 힘 W1. 그럼 상자가 지구를 W1. 맞아요. 주어 목적어 바꾸면 되니까.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과라고 했어.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 다음 공기가 드론을 떠받치는 힘 전혀 틀리지. 자,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이야. 그럼 지구가 드론을. 그럼 드론이 지구를. 그쵸? 이것도 상관없어요. 정답 니은이네요. 됐습니까? 작용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은 요거 지울게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A,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자, 정지래요. 시그마 F가 0이야. 그 다음 오른쪽도 정지해 있대요. 맞아? 그러면 이것도 시그마 F가 0이야. 그럼 전체 개가 시그마 F가 0이면 부분적으로도 시그마 F가 0이고 요걸 편의상 W1, W2라고 하자. 이것도 W1, W2. 됐어? 그럼 여기에 있는 눈금은 볼 것도 없네. 뭐에 해당돼요? W1 더하기 W2가 되지. 근데 내가 이거 얘기했었지. 저울에 걸리는 힘은 뭐라고 했죠? 수직항력하고 똑같다. 무게 아니야. 수직항력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분석 좀 한번 해볼게요. 전체가 W1 더하기 W2로 눌러. 그러면 요 저울면이 위로 떠받치는 게 W1 더하기 W2예요. 그래서 요 눈금이 W1 더하기 W2예요. 그 다음 부분적으로 분석. 자, 잘 봐. 지구가 이 새끼를 W1으로 잡아당겨. 그렇죠? 그러면 요 W1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B는요. 아래쪽으로 지구가 W2지. 그치?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잘 봐.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라고? W1. 그래서 이 W1 때문에 A가 B를 누르는 힘도 얼마야? W1. 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W1이 또 생기지. 됐죠?
그러면 B는 아래쪽으로 받은 힘이 W1 더하기 W2. 그러면 요 저울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도 W1 더하기 W2. 그다음 이번에 봐봐. A가 B를 누르는 힘이 W1이었어. 그럼 B도 A를 떠받치는 힘이 얼마야? W1. 그럼 해봐. A 힘의 평형. B 아래 거 2개, 위에 거 2개, 힘의 평형. 끝. 맞죠?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뭐만 추가하면 돼? F만 추가. F만 추가. 그러면 A부터 볼게. 동동동동동. 그럼 아래쪽으로 얼마? W1에 더하기 F가 들어갔지. 이게 들어간 거죠. 맞아? 그 다음 B도 보자. B. B는 원래 원칙적으로 W2 이거에 그쵸? 뭐가 추가됐어? 얘 때문에 요 누르는 힘이 W1 더하기 F로 추가된 거지. 그쵸? 되니? 그러면 여기에 수직 항력이 얼마로 되겠어? W1 더하기 W2 더하기 F가 될 거야. 그래서 요 눈금이 W1 더하기 W2 더하기 F야. 됐지? 자, 아직 안 끝났죠? 자, A가 B를 미는 힘이 W1 더하기 F라면 B도 A를 미는 힘이 떠받치는 힘이 얼마야? 스륵 W1 더하기 F다. 됐음? 그렇기 때문에 힘의 평형, 전체 평형. 끝.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저울에 측정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라고 했어. 여기다 2를 때려주면 이거란 얘기지. 그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지. 네가 얼마야? F. 그럼 네가 얼마야? F. 그래서 EF, F. 맞아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가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이라겠어. B가 A, 가에서 B가 A, W1. W1. F는 뭐야? W1 더하기 FW2.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라겠어. A가 B. A가 B는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줬어. 그렇죠? 그러면 가는 W1. 나는 W1 더하기 F. 근데 W1 더하기 F인데 W1 더하기 W1 더하기 W2죠. 이게 F니까. 그쵸? 그러면 이 W1 더하기 W2면 2배 넘겠네. 그죠? 일단 이다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 그 다음 나에서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B.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B가 저울, 저울이 B. 이건 볼 것도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 됐죠? 분석 잘해라. 야, 작용 반작용에서 힘 분석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무조건.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거 잘 할라나? 2번? 좀 올릴게요. 응, 다 됐어. 왜? 자, 지금부터 볼게요. 이거 전체적으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정지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뭔 상태야? 힘의 평형이죠. 힘 평형. 시그마 F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받침대도 시그마 F 0이고 지구본도 시그마 F 0이야. 이거부터 함께 해볼게요. 얘도 역시 W1이고 이것도 W2로 가자. 귀찮아서 그래. 얘를 뭐라고 해? W1. 됐지? 근데 왜 안 떨어져? 힘 평형. 무슨 힘? 누구인가? 누가 지구본을 잡아당겼단 말인가? 누구야? 자석이. 철을. 자기력이죠. 그럼 자기력은 얼마야? W1이야. 됐지? 되니?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자, 받침대를 작용하는 힘 한번 볼게요.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W2지. 맞죠? 현재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야, 봐봐.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면 철도 자석을 잡아당기지 않냐? 그치? 철도 자석을 잡아당기는 힘.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게 뭐에 해당돼? 요게 자기력이야. 근데 이 녀석은 요게 한 몸이잖아. 그러면 요는 아래쪽으로도 자기력. 근데 자기력은 우리 알잖아. W1이라고. 맞죠? 그치? 그러면 지면이 요 받침대를 위로 미는 수직압력은 W1 더하기 W2지.
자, 이건 부분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 사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잘 봐. 이거 몇 개로 보여? 한 개요. 그러면 전체 무게는 얼마야? W1 더하기 W2. 그치? 그래서 아래쪽으로 얼마? W1 더하기 W2예요. 그럼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도 얼마? W1 더하기 W2예요. 그러면 너네 봐봐. 요 받침대가 지면하고 닿고 있으니까 W1 더하기 W2는 금방 나왔어. 그 다음 얘가 W2야? 맞아? 그러면 요 남은 힘, 요 W1이 왜 생겼어? 자석과 얘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긴 거지. 그쵸? 그래서 요 지구본이 여기 위에 있는 자석을 아랫방향으로 자기력 W1이다. 지금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해석해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 맞아요? 됐니?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지구본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반작용의 힘이라고 했어. 이거죠. 지구본의 중력의 반대, 작용반작용. 아, 지구본에 작용하는 중력과 작용반작용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요 힘은 뭡니까? 지구가 지구본. 그럼 거꾸로 지구본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고요. 우린 W1입니다. 작용반작용. 그다음 힘의 평형이라고 돼 있죠? 힘의 평형은 요거죠. 요거. 자석이 철을 당기는 자기력입니다. 이것도 얼마야? W1. 됐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끝났습니다. 자, 3번. 자, 3번 문제 잘 봐라. 3번 문제. 손으로 떠받치지 않는다면 절대 죽었다 해도 천장을 민다 안 민다. 안 밀고 그냥 떨어지겠지. 그쵸? 자, 기본 예의부터 한번 해볼까? 자, 기본 예의는 뭐부터 해야 돼? 중력부터 표시해야죠. 자,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얼마? 40N. 됐어요? 그럼 기본 예의야. 그 다음 손이 얼마나 민대요? 손이 얼마나 민대요? 50. 자, 손바닥이 이 물체를 50으로 민대요. 50. 근데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시그마 F가 0이니까. 맞죠? 그럼 시그마 F가 0이 되려면 야, 위쪽 50, 아래쪽 40. 뭐가 빠졌어? 10N. 그 10N은 천장이 이 새끼를 얼마나 밀어야 돼? 10N을 밀어야 돼. 이거 천장이 미는 힘이야. 천장.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지. 자, 먼저 아래에서 위로 50, 아래쪽 40. 그러면 이 물체가 천장을 얼마나 밀었어? 10으로 밀었다는 얘기죠. 물체가 천장을 10으로 밀었으니까 천장도 물체를 10N으로 떠받치는 거야. 더 밀리는 거야. 더 미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물체는 시그마 F가 0 맞죠? 위로 50, 아래로 50. 다 끝났다. 됐어? 자, 1번. 물체에 적은 알짜힘. 요거죠. 요거 물체에 집중해서 0 맞네요. 물체가 손을 미는 힘이라고 했어. 물체가 손을 미는 힘. 야, 물체가 손을 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잘 봐봐. 물체가 자, 손바닥이 물체를 50이야. 그럼 물체가 손을 50이죠? 이것도 50입니다. 네가 나를 민 게 50이니까 나도 너를 50으로 밀어야지. 됐지? 자, 그다음 손으로 미는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이다라고 했어. 말도 안 되죠. 손으로 미는 힘 50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40과 평형 아니죠. 됐죠? 이렇게. 정답은 기억이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 5번. 자, 5번 이거 조심해라. 중력부터 표시할 거다. 얘는 얼마야? 20N. 얘는 얼마입니까? 30N. 그러면 얘 뻔하죠. 번대기야. 어느 쪽? 예의 방향으로 몇 뉴턴으로 밀려야 돼? 10N으로 밀려야 되는데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얘기는 힘의 평형 상태야. 맞아? 그럼 힘의 평형이 되려면 용수철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용철이 이 새끼를 못 가게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구나. 요게 용철의 탄성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그마 F는 0입니다. 맞아? 그러면 부분적으로도 시그마 F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부터 볼까? 오른쪽 아래쪽 30, 줄에 걸리는 힘도 30. 자, 왼쪽 볼까요? 자, 줄에 걸리는 힘이 30이야. 자, B가 줄이 B를 30으로 잡아당깁니다. 그치? 그럼 B가 줄을 30으로 잡아당기면 B가 줄을 30이다. 줄이 B를 30으로 잡아당기는 거 똑같지? 그럼 30, 30, 30. 이것도 30이지. 아니면 조금 빨리빨리 하세요. 줄은 항상 팽팽하면 양 끝에 걸리는 힘이 장력이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30이야? 너도 30. 그럼 위쪽 30, 아래쪽 20 더하기 10, 30. 그래서 전체로도 시그마 F는 0이고 부분적으로도 시그마 F는 0이고. 자, 1번. 용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철의 탄성력입니다. 10 뉴턴. 자, A가 용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라고 했어. 야, 용철이 A, A가 용수철. 작용만 작용 10 뉴턴.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실이 B를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어. 맞죠? 30, 30. 됐죠? 그 다음 용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라고 했어. 용철이 A에 작용하는 힘 10입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력 방향이 같죠? A 방향 물어본 거네.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라고 했어. 30. A에 작용하는 힘은 용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이다? 평형 아니죠. 이 힘은 30이고 얘는 10이니까 얘가 크죠. 정답은 3번. 됐죠? 넘겨. 자, 그 다음 운동량 보존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고1 때 나한테 배운 애들은 내가 알려줬지만, 그치? 바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 그게 운동량 보존의 기본이야. 근데 그러나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풀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자, 운동량 보존을 표현하는 방법.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동일. 이게 첫 번째 표현 방법인데 이거를 좀 세련되게 좀 얘기해 보죠. 세련되게. 자, 운동량의 합이 항상 똑같다라고 했으면 그 안에 분명히 증가하는 운동량이 있고 감소하는 운동량이 있는데 증가하는 운동량과 감소하는 운동량의 합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합이 합친 게 똑같은 거죠. 맞아요? 충돌하는 녀석이 있는데 A가 B를 밀었어. 그러면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B의 운동량은 플러스 10. 합치면 전체 합은 똑같지. 맞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많이 써먹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걸 써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잘 봐. 이거를 또 다른 표현하는 방법. 그 안에서 충돌 전후에 충돌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똑같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를 구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관계? 그래서 이번에 문제 풀면서 M 곱하기 델타 V는 서로 반비례다. 저걸 문제 푼 사람. 앞으로 저걸 보세요. 문제 풀이는 시간이 단축이 어마무시합니다. 알겠어? 오늘도 웬만하면 다 저걸 풀 거야. 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시간에 따라 운동량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 나오면 항상 뭐 물어보죠? 기울기하고 아랫 면적. 자, 기울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나누기 세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질량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 오! 기울기는 뉴턴이네요. 자, 아랫 면적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 킬로그램 미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에 따라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아, 힘이다. 무슨 힘? 알짜. 됐어? 되니? 알아도 아니면 이렇게 알아도 돼요. 봐봐. 니네 기울기는 뭐였어? 기울기는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 시그마 F. 이거 넘겨봐. 충격량 운동량 변하는 것 같다. 맞잖아. 그치? 이렇게 하도 돼요. 어차피 그게 그거야. 자, 그러면 처음 힘 볼게. 2분의 30이니까 플러스 15뉴턴.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10이니까 플러스 5뉴턴. 됐죠? 됐습니까? 자, 1번. 이풀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야, 질량 5잖아. 0 미터 퍼 세크. 그쵸? 그 다음 5, 6, 30. 5, 8. 이건 6미터 퍼 세크고 8미터 퍼 세크야. 선생님이 지금 현재 6미터 퍼 세크, 8미터 퍼 세크 구했으면 이게 무슨 그래프로 확 바뀔 거지? VT. VT 그래프로 고치면 뭘 구할 수 있어? 거리. 그쵸? 그래서 뭐라고 했어? FT, PT, AT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물어봤어. 전부 뭘로 고치라고? VT. 맞아? VT. 자, 그 다음 물체가 받은 알짜임의 크기는 1초일 때 15죠? 3초일 때 5죠? 3배 맞네요. 3초일 때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알짜임이 작용한다. 왜? 속도 빨라졌잖아. 야, 운동량이 빨라졌다? 운동량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질량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지. 속도가 왜 빨라졌어? 운동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습니다. 5번. 자, 오른쪽 8번. 자, 내가 이 문제 풀 때 니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 이 그래프
시간에 따라 힘.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봤던 그래프죠. 아랫면적 구하라. 안 나와. 안 나와. 니들 무슨 구분구조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랫면적 구하라. 그런 건 나오지 않아. 하지만 아랫면적이 뭘 의미하느냐. 그건 나와요. 맞아요? 그럼 아랫면적이 뭘 의미합니까? 충격량이에요. 그 다음 충격량은 뭐가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맞아? 그 정도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요 그래프가 A 거야 B 거야? A 거야 B 거야? A 거야 B 거야? B 거죠. A가 B에 작용한 거. 이거 B라고 써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의 단점이 여기 나옵니다. 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뭐라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 알겠니? 니네가 그걸 찾아야 돼. 문제 보고. 자, 그러면 뻔하포자 번데기인데 잘 봐. A는 B를 오른쪽으로 때려버리지. 그치? 그러면 A는 B를 오른쪽으로 때려버리고 B는 A를 왼쪽으로 때려버릴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운동량이 변할 테고요. 얘는 이쪽으로 운동량이 변할 건데 오른쪽은 플러스 잡고 왼쪽은 마이너스 잡을 거야. 됐죠? 그러면 충돌 전에 얘는 얼마야? 플러스 16이에요. 얘는 충돌 전에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 다음 얘는 플러스 방향이네. B께 플러스죠.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8 이걸 뭐 썼죠? 운동량의 변화량. 맞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 18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럼 네가 플러스 18이면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8이죠. 그쵸? 마이너스 1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됐니? 지금 선생님 쓴 거 뭐 쓴 거야? 운동량. 자, 이제 속도도 구할 수 있죠? 속도도 얼마입니까? 3, 4, 12. 4m/s.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m/s. 속도도 가 구했습니다. 끝났죠? 다시 한번 요게 뭐라고? 충격량. 충격량은 뭐가 같다고? 운동량의 변화량. 됐죠? 자, 그러면 1번 충돌 후 속력은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부호 다 무시해. B가 A보다 크다. 맞죠? 4대 1. 4대 1. 맞아요. 충돌 후 A의 운동 방향은 이라고 했어요. A의 운동 방향은 반대쪽이죠. 충돌존과 반대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아니, 똑같다. 똑같다. 왜? 작용 반작용. 또는 시간에 따라 힘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냐? 역시 기억 니은 3번이에요. 자, 7번입니다. 자, 7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의해서 10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5kg짜리라고 돼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럼 느려질 거야. 됐죠? 그 다음 시간에 따라 힘의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은 뭐라고? 충격량이죠. 요건 표시해놔야지.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야. 그럼 충격량은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 자, 앞으로는 I라고 쓸 거예요. 아잉 알아둬.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자. 처음에 4초일 때 물체의 속력 구하래요. 4초일 때 그러면 4, 10 나누기 2. 에이, 5, 4, 20. 그래서 이게 뭐에 해당돼?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구해볼게. 운동량의 변화량 20은 됐죠? 20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면 되지. 이것도 이렇게 구하자. 잘 봐.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죠? 됐죠?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라고 했어? 5, 4, 20. 질량 얼마예요? 질량 5kg. 그럼 속도 변화 얼마예요? 4. 근데 반대 방향이라며. 그쵸? 반대 방향. 그러면 처음에 10m/s에서 4m/s가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느려져야지. 그 6 나오겠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됐죠? 자, 그다음 이번엔 8초일 때 운동량 크기라고 했어. 8초일 때 운동량 크기라고 했으니까 8초면 이거지, 이거. 그럼 5 곱하기 8이니까 40 나와. 자, 그러면 얘 운동량 변화량이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는 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40이 나와야 돼. 됐지? 40이 나와야 됩니다. 됐냐? 그럼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되는데
자, 처음 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얘들아, 처음 거는 5 곱하기 얼마였지? 10이었지. 10.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나? 50. 맞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나중 운동량은 느려져야 되죠. 느려져야 되지. 맞아? 느려져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10 나오면 되겠죠. 됐죠? 그 정답은 1번. 느려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됐고요. 9번.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 문제는 A 정지. 아니, A는 운동하고 있고 정지에 있는 B하고 C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표시 한번 해보자. 얘네들 뭐야? 정지. 정지야. 됐지? 그 다음 B와 충돌한 후 C와 충돌한 후라고 되어 있어. A의 속도야. 자, 이제부터 한번 문제 풀어볼게. 잘 봐. 아까 운동량 보존 법칙은 델타 P가 동일하다고 했지. 이 새끼하고 이 새끼, 이 새끼하고 이 새끼. 그럼 이거 뭐라고 했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얘는 몇 대 몇이지? 1대 2예요. 맞지? 이게 뭐라고? 1대 2야. 그럼 속도 변화는 얼마니? 2대 1이야. 지금 현재 선생님 거 요거 하는 거다, 요거. 이렇게 할게요. 속도 변화예요. 그쵸? 속도 변화는 나중 거에서 처음 겁니다. 마이너스 1 빼기 3. 그치? 마이너스 4지. 됐지? 얘가 얼마 바뀌었어? 마이너스 4. 아니면 4가 감소했다 해도 되고. 그럼 얘는 얼마가 증가해야 돼? 2가 증가하면 되지. 플러스 2지.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얘는 여기다 쓸게요. 얘는 B의 속도가 2m/s야. 끝. 맞잖아. 0에서 2까지. 야, 니네 질량 곱하기 속도 한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그런 거 안 쓴다. 이거 쓴다. 자, 그 다음에 C하고 충돌한 거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델타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그쵸? 이거 어차피 똑같다고 했어. 그치? 얘가 증가, 얘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하니까. 증가량 감소량은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야. 됐죠? 자, 그러면 질량 비율이 2대 1이죠. 얘가 뭐라고? 2대 1. 그러면 속도 비율은 얼마가 돼? 1대 2.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야? 얘가 C하고 충돌한 후 3에서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감소했어요.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2. 왜? A가 C를 오른쪽으로 밀면 C가 A를 왼쪽으로 미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 느려지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면 얘는 뭐가 될까?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맞죠? 오른쪽. 그래서 얘는 C가 4m/s가 됩니다. 끝났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니들 아마 이렇게 풀었을걸? 처음에 2, 3, 6이요. 6 더하기 0. 충돌 전에는 6 더하기 0. 6은 충돌 후. 충돌 후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4V. 맞죠? 됐어? 그러면 넘기니까 8. 4V는 8, V는 2. 맞지?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풀고 밑에 것도 그렇게 하고. 아, 이것도 맞아. 맞는데 이런 것도 연습 좀 해놓으라고. 알겠어? 알겠니? 나중 되면은요 암사도 돼요. 넘겨. 문제를 꼭 한 가지로 막 단순무식하게 단문지처럼 푸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질량은 B가 A의 2배다. 야, 이런 문제 나오면 야, MEM 하수야. 1kg, 2kg. 그러면 문자 그냥 싹 다 날아가잖아.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2kg. 얘는 1kg. 그렇게 잡어. 잡아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얘는 몇 킬로가 돼? 1kg짜리하고 2kg짜리 합이니까 3kg가 되는 거죠. 맞죠? 되니? 그럼 니네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표현 잘 알아두세요. 한 덩어리, 한 덩이. 니네 한 덩어리, 한 덩이 같은 말이야. 알겠니? 됐어? 이런 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융합. 됐어? 융합이라고 한다. 융합. 자, 그러면 처음에 얘는 얼마야? 3이죠. 플러스 3V. 그럼 얘는 얼마야? 0. 그럼 나중에도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3V가 나오는데 질량은 3.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V요. 수문자 V야. 소문자 V.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 속도의 3분의 1이 되고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A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3V에서 V로 바뀐 거지. 마이너스 2V가 됐네. 그럼 볼 것도 없지. 이 새끼는 얼마가 될까? 플러스 2V가 되겠지. 맞는 자문제 검산 0. 2V, 2V 맞네. 됐죠? 자, 그래서 증가하는 운동량이 있으면 감소하는 운동량 똑같다. 자, 충돌 후 A, B의 속력은 V다. 맞아요.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량 크기는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어.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 A, B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같다. 맞네요. 정답은 그래서 전부 다 맞아. 자, 그다음 이건 안 가르쳐 준 건데 얘들아 이거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까? 운동 에너지 합 어떻게 될까? 운동 에너지 합은 어떻게 될까? 증가, 감소 일정 중에 하나. 서현증 어떻게 될까? 증가, 감소 일정 중에. 찍어. 확률 3분의 1. 일정? 땡. 무조건 감소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감소해. 자,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충돌 종류라고 해서 3개의 충돌이 있어. 첫 번째, 잘 봐. 가만히 있는 녀석한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운동에너지를 갖다 주면 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지. 그치? 그럼 뭐가 되겠니? 멈추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있지? 이걸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귀찮아서 완탕충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집 메뉴 아니야. 알겠죠?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같은 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이거를 비탄성 충돌 중에서 완벽하게 비탄성이다.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 완비탄충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이거 운동 에너지 무조건 감소해. 그다음 실제 충돌할 때 이런 거 있죠. 앞에서 뒤에 충돌하면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이런 것들은 그냥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전부 완전 탄성 충돌 아니면 전부 운동 에너지는 손실돼. 자, 궁금하시면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넣어볼까? 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라고 할게요. 3이라고 귀찮아서. 9. 이게 충돌 전이야. 얘 충돌로 보자. 충돌로 보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자, 이거 얼마 나와? 4.5요. 이거 얼마 나와? 1.5요. 계산할 필요도 없지. 무조건 감소하자. 알겠니? 운동량만 보존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 안 될 수도 있고. 까먹지 말라고. 자, 그다음 12번 보자. 자, 질량이 1kg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A가. 이 새끼 올려야겠다. 됐어. 얘가 몇 킬로? 1kg. 얘는 몰라. 그런 다음에 용철 고정장치를 딱 해제했어. 그럼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니까 싹 멀어지죠. 그때 멀어질 때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네. 등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속도 한번 볼게요. 속도를 보면 얘는 4분의 0.1이 4니까 0.1m/s. B는 4분의 0.2니까 0.05m/s. 맞죠? 됐지? 자, 그러면 니네 알지? 야, 얘네들 네가 너를 밀면 너도 너를 밀고 시간에 따라 힘의 크기가 똑같아. 작용관적이니까 시간도 똑같고 힘도 똑같고 그러면 충격량 똑같고 운동량 변화는 똑같아. 야,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 맞지? 이게 지금 해석한 방법은 고등학교 1학년 방식. 고2 때는요. 어차피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냐? 야, 문제 봐봐. 위를 내려가지고 처음에 정지야? 그럼 정지하고 있으면 운동량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0. 0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이걸 뭐라고 해? 분열. 그럼 분열하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은 뭐가 돼? 마이너스. 합하면 뭐가 나와? 0. 이것도 운동량 보존되죠. 됐지? 그래서 델타 P가 똑같으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야. 그치? 얘네들이 뭐가 돼? 반비례. 속도 변화가 1대2야? 아니 2대1이야. 그러면 질량 비율은 2대1 나오겠지.
맞죠? 됐니? 그래서 속도 변화가 지금 현재 2대 1 나왔습니다. A는 0.1, 얘는 0.05. 2대 1이니까 1대 2죠. 잘못 썼다. 아이 멍청하네. 1대 2. 그럼 1, 2니까 얘가 2km가 되겠죠. 끝. 됐죠? 자, 1번. A의 속력은 4초일 때가 2초일 때 2배이다. 아니 1배인데 왜 등속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2초일 때 A의 운동량 크기는 이렇게 써. 2초의 속력은 0.1. 그 다음에 A의 질량 1. 그럼 0.1 맞네요. B의 질량 2kg 맞네요. 니은디귿 4번이냐? 맞대요. 자, 11번. 11번도 A하고 B가 한 덩어리가 된대요. 자, 언제 한 덩어리가 됐을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기 A의 속력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여기죠, 여기. 여기서 A, B가 한 덩이야. 그럼 A의 위치와 시간에 따른 위치니까 A 속력이죠. A 속력은 플러스 2였네. 그러다가 1분의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었네. 됐지? 그럼 자, 이거 아까 이렇게 푼다겠다. 델타 P는 일정하다겠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야. 맞아요?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는 A 거였지. 여기부터는 A 더하기 B의 속력이죠. 맞아? 그러면 문제. 속도 변화는 A 속도 변화는 뭐에서 뭐로 바뀐 거야? 2에서 1로. 마이너스 1. B는 0에서 1로 1. 이 새끼 1대 1인데? 그럼 질량비도 몇 대면? 1대 1. 정답 M. 3번. 그치? 자, 그 다음 13번. 13번은 볼게요. 자, 이것도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치? 우리 아까 써먹었던 거 계속 써먹어보자. 델타 P는 똑같다. M 곱하기 델타 V다. 맞죠? 이거 쓸 거야. 이거 많이 쓰는 이유는 써먹으라고. 드시라고.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요. 그럼 속도 변화 비율은 1대 2요. 자, A의 속도 변화가 얼마니? 1이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가 돼? 플러스 2. 그쵸? 맞죠? 그러면 2에다 2니까 정답 4m/s. 끝. 개빠르지 않냐? 이렇게 푸는 거야. 아니면 원래대로 해. 플러스 16이요. 4요. 20이요. 그쵸? 그럼 여기다 얼마 나와야 돼? 20이요. 12요. 8 나오네요. 4 맞죠? 이렇게 해도 돼. 되는데 이런 방법도 알아두라고. 알겠어? 이게 고급인 거야, 고급. 알겠죠? 옛날 스타일. 자, 그 다음 14번. 자,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분의 3배다. 라고 해서 저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못한다. 이건 문제죠. B의 2분의 3배. 3대 2다라는 얘기죠.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충돌 후. 그쵸?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맞아? 그럼 충돌 후 운동량은 충돌 후다. 후. 그쵸?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저기 얼마 나왔어? 3대 2가 나왔어. 그럼 3대 2가 나왔으면 요게 3대 2야. 질량 비율은 몇 대면? 3대 1이요. 그러면 속도 비율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2요. 그치? 요거 하나 뽑아냈다. 요거 하나 뽑아냈어.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자, 이게 바로 충돌 전이에요. 충돌 전입니다. 충돌 전에 그냥 단순하게 풀게요. 3M V0. 자, 이것도 내가 좀 나 숫자 문자 싫어요 하면 3kg, 1kg 돼. 상관없어.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거 3kg, 1kg로 바뀌면 3V0 0이죠? 그럼 깔끔하지? 자, 그 다음 충돌 후다. 자, 충돌 후의 속도의 비율은 V. 이거 봐봐. 요거하고 요게 1대 2야. 그래서 너를 V라고 놓을 거야. V. 그럼 얘는 뭐가 돼? 2V. 근데 얘는 몇 킬로 하겠어? 3kg. 3 곱하기 V니까 3V. 됐죠? 됐어? 그러면 얘는 1kg 곱하기 2V죠? 2V. 됐니? 그러면 뭐가 나와? 5V는 3V0죠? 그렇잖아. 5V는 3V0야. 5V는 3V0. 땡땡땡. V는 5분의 3 V0죠. 3이네요. B의 속력이죠.
B의 속력이니까 5분의 3 V제로를 2배를 때려버리면 5분의 6 맞죠? 됐지? 자, 그 다음 A와 B의 운동 방향 같다? 맞아요. 같은 맞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잠깐만 같나? 얘 얼마 나오냐? 봐봐. 얘 충돌 후에 보면 5분의 3이었지. 5분의 3.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으면 얼마야? 5분의 3제 5분의 9 V죠. 됐죠? 그럼 얘는 아까 얼마였죠? 5분의 6 V죠. 그치? 그럼 잘 봐.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플러스 5분의 6 V0야. 그럼 얘는 요 값에서 요거 마이너스 5분의 6 V0죠? 그쵸? 그래서 5분의 15 빼기 5분의 6이니까 5분의 9 플러스 맞죠? 그래서 운동방향 같네요. 자, 그 다음 A의 운동량 크기는 충돌 전에 라고 했어.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야? 3V. 근데 3V는 5분의 9 V0. 5분의 9이 제로 여기다 써볼게. 5분의 9 V0. 충돌 전 3V 제로. 그쵸? 그러면 5분의 6이잖아. 아니네. 몇 배 그런 거 안 구해도 된다겠어. 맞냐 안 맞냐만 따지면 돼. 됐죠? 정답은 기억니은 16번입니다. 16번은요. 아까 얘기했던 요게 운동을 해야 된 거. 운동이라지 무조건 감소. 완전 비슷한 충돌. 얘가 바로 얘는 멈추고 얘만 움직이지? 그치? 이게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이야. 자, 그 다음 문제. A, B, C의 질량은 모두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네들 전부 뭘로 잡아? 1, 1, 1, 1, 1, 1, 1, 1로 잡는 거야. 됐죠? 그렇게 잡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지 뭐. 봐봐. 얘는 얼마나? 플러스 V요. 얘 얼마인데? 0이요. 그럼 얘 얼마야? 이게 2kg가 되니까 요 녀석이 플러스 2분의 V로 바뀌면 되죠. 끝났고 그 다음 얘는 얼마야? 플러스 V요. 얘 얼마인데? 0이요. 그럼 얘가 뭐야? 0. 멈췄다며. 정지. 그러면 얘 에너지가 얘한테 다 간 거니까 이 새끼는 곧장 V. 자, V1 대 V2는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어. 1대 2죠. 정답 2번. 됐음? 그 다음에 17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압축이 풀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분리 전이라고 돼 있어. 됐지? 자, 분리 전에는 3kg짜리가 3이지. 그쵸? 그래서 이거 얼마가 돼요? 9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전부 분리 후에도 얼마가 돼야 돼? 9가 나와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1kg짜리니까 그대로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1이야. 1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1. 맞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8 나와야 됩니다. 맞잖아. 3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9. 여기도 플러스 9가 나와야 되죠? 됐지? 그러면 8이 나오려면 2에다가 얼마 해야 돼? 4를 곱해서 4m/s. 자, 이것도 역시 뭐가 나와요? 잘 봐라. 얘는 플러스 3이었고 얘는 플러스 6이었지. 스르륵 마이너스 2. 스르륵 플러스 2. 똑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합은 똑같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까 푼 것처럼 풀어도 돼.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그 다음 질량 비율이 1대 2. 그럼 속도 변화는 2대 1. 자, 이 녀석은 지금 현재 3에서 1로 마이너스 2네요. 그럼 너는 플러스 1이겠네요. 너 3에서 1 더해주니까 4네요. 끝.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어떤 걸 풀어도 다 똑같아요. 됐죠? 이런 거 잘 알아놔. 자, 15번. 15번 볼게. 자, 이것도 분열된 거고요. 처음에 운동량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처음은요. 10, 40, 20이니까 몇 킬로야? 70kg. 70kg가 1m/s니까 70입니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로 잡을게요. 됐지? 되니? 그러면 여기서도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70이야. 그쵸? 근데 이 새끼는 정지했으니까 0. 계산 안 해. 이 새끼하고 이 새끼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에서 운동량 크기는 B가 A의 몇 배래? 6배래.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자.
B가 A의 6배. 얘가 1이야. 얘가 6이야. 그러면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운동량의 비율이 A 대 B는 1대 6입니다. 질량 비율은 A 대 B가 1대 2예요. 그쵸? 그럼 속도의 비율은 얼마? 1대 3 나오지. 그럼 A의 속도를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얘는 오른쪽 놓고 3V 이렇게 잡으면 되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 얼마인 줄 알아? 마이너스 10V. 얘는 얼마라고 쓰면 돼? 플러스 60V. 그럼 합치면 얼마야? 50V. 맞아요? 그럼 50V가 70이야. 50V가 70이야. 그럼 땡땡땡. V는 1.4. 잠깐만. 그런 거 없나? 그냥 써. 이렇게 되겠죠. 됐죠? 1.4. 자, 1번. A, B의 운동량 합은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은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가와 나에서 같다? 아니지. 같은 건 뭐야? 이놈과 이놈과 이놈의 합과 얘하고의 합이 같은 거지. 왜냐면 어차피 얘는 0이니까. 그쵸? 그러면 모르겠으면 직접 여기서 계산해도 상관없죠. 얘는 얼마야? 10. 얘 얼마야? 20. 야, 겨우 30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 합친 게 플러스 70이잖아. 안 같아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A의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네요. 1.4니까. 나에서 B의 운동량 크기는 여기 있어. 나에서 B의 운동량 크기. 야, 1.4 곱하기 60. 그쵸? 그러면 1.4 곱하기 60 하면 2를 넘어가니까 60보다 크겠죠? 그치? 계산할 필요 없지? 그럼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 1번. 됐죠? 자, 그다음 18번입니다. 자, 18번을 보면 이것도 이렇게 풀면 돼. 델타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다. 이걸로 풀 거야. 이걸로. 자, 그러면 잘 봐. A를 봐봐. A를 보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 충돌 전, 충돌 후.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거네. 플러스 V, 마이너스 V. 시간에 따라 위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로 잡을까? 잘 봐. 똑같은 거 어디를 가는데 시간 비율이 1대 4가 나왔어. 자, V는 시간분의 거리거든. 똑같은 거 어디를 가는데 시간 비율이 얼마나 나왔어? 1대 4. 그러면 요거 우리가 뭐라고 돼야 돼? 4대 1로 쓰는 게 맞지 않아?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플러스 4V라고 쓴다면 마이너스 V죠. 됐어? 이 정도 할 줄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얘는 얼마야? 0.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D만큼 갔는데 얘는 2D만큼 갔지. 그럼 플러스 2V죠. 자, 그러면 지금 잘 봐. A란 녀석은 오른쪽으로 갔고 B란 녀석은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A가 B를 오른쪽, B가 A를 왼쪽. 그래서 이 새끼는 돌아갔고 이 새끼는 오른쪽 간 거야. 지금 현재 충돌한 T초 이유가 이거야. 해석되니? 해석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보자. 자, 지금 잠깐만, 뭐 구하래? 아니, 운동량 구하라고 했구나. 시간 2t일 때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었어.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량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자, 운동량 크기 잠깐만. 아, 질량 없다. 질량 없지. 질량도 구해야겠네. 자, 아까 다시 써볼게. 질량 구해야겠네요. 자, 속도 변화 구해보자. 속도 변화는 잘 봐. 나와준 거 수준 거 빼줘야 돼. 5대 2죠. 5대 2. A 대 B로 쓴 거야. 그럼 반비례니까 질량 변화 몇 대면? 2대 5. 됐죠? 자, 지금 뭐 구하래요? 운동량. 시간 2t니까 충돌 이후 운동량. 그러면 이게 1번, 2번 충돌 후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야. 지워. 속도. 질량 비율이 몇 대면? 2대 5. 속도는 A 대비 1대 2. 그럼 얼마냐? 2대 10이네. 그렇죠? 2대 10. 2대 10은 1대 5죠. 지금 현재 A 대 B 것을 하니까 1대 5, 1분의 5는 5, 5번. 됐음?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넘겨. 자, 이제 마지막 장인가? 19번입니다. 얘들아, 시간에 따라 운동량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운동량은 뭐죠?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럼 어차피 질량은 일정하니까 이거 속도 그래프라고 해도 되지. 그쵸? 그러면 잘 봐. 처음에 속도가 일정하다가 점점 느려져다가 어이구 여기서 뭐가 된 거야? 속도가 0이 돼버렸네. 속도가 0이 된 게 아니라 말 잘못했다.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속도가 잘 봐.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등가속 운동했다가 자 속도가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어.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죠? 속도는 증가하는데 가속도 감소하는 거야. 다시 등가속도. 속도 변화 일정, 가속도 일정. 그 다음 여기는 속도는 증가하는데 가속도가 감소하다가 가속도가 0이네. 가속도가 0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죠. 힘이 0이란 얘기죠. 아 여기서 힘의 방향이 변화했다는 얘기죠. 이상한데? 힘방 이상해. 힘변 좋아. 힘변으로 바꾸자. 힘변. 그러면 지금 현재 가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로 되면서 우와 힘이 커졌네. 그렇죠? 여긴 플러스 힘, 마이너스 힘. 됐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시간에 따라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알짜 힘. 알짜 힘이 일정했는데요. 알짜 힘이 감소 0 마이너스 증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1번 3초일 때 여기죠. 5분의 20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플러스 4뉴턴. 그 다음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평균으로 구할 수 있어. 5분의 10이니까 얘는 플러스 2. 평균으로. 그래서 이 기억 맞습니다. 5초에서 10초 사이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크기는 감소한다. 맞죠? 기울기 감소. 5초일 때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반대다라고 했거든. 자 반대지 한번 볼까요? 운동 방향을 따지려면 뭘 알고 있으면 돼? 속도. 자 지금 봐봐. 5초일 때하고 15초일 때 5초하고 15초 전부 운동량이 플러스 운동량이야. 질량은 어차피 플러스고 그치? 질량은 보호가 없고 그 다음 속도가 플러스지. 플러스 운동 방향 동일. 대신 힘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정답은 기억님. 자 21번입니다. 21번. 자 21번 보시면은요 어쩌고 했는데 선수의 운동량이 40만큼 감소했대. 자 그럼 얘는 처음에 플러스 50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0이야. 그럼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40만 감소하면 얘는 플러스 40만큼 증가해야 되죠. 그럼 얘는 얼마? 10 곱하기 1이니까 10 플러스 10 플러스 40이니까 플러스 50.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5야. 그렇죠? 됐니? 그럼 선수의 뭐를 찾으래? 속력. 그럼 50에다가 얼마 곱하면 10 나오니? 0.2요. 그 다음에 얘는 5요. 0.25,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 밑으로 20번. 자, 20번을 보시면 자,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고 잡을 거야? 플러스로 잡을 거야. 그러면 얘도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됐죠? 자, 충돌전후 속도 변화량은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이게 이거죠. 델타 P는 동일한데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야, 뻔하보자 번데기 아니야? 트럭이 더 질량이 커요. 탁구공이 커요. 트럭이죠. 그렇지? 그러면 질량이 크면 탁구공이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는 작지. 탁구공은 트럭보다 크다. 왜? 가벼우니까. 질량이 작아서. M이 작아서. 빙고. 충돌할 때 받은 충격의 크기는 똑같죠. 작용 반작용. 내가 너를 때리면 너도 나를 때리니까.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1대1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 힘의 크기는 탁구공이 트럭보다 크다? 이것도 1대1. 작용 반작용. 이걸 설마 충격량 완화 뭐 이런 거 아니야? 완충? 자, 그 다음 마지막 22번. 22번을 보면은요. 각각 질량이 MV다라고 했어. 자, 잘 봐. 얘는 분리되는 거야. 분열되는 거다.
처음에 m 더하기 스몰 m v0는 는 얘는 정지니까 운동량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얘만 관심 있죠. 얘를 모르니까 v라고 할게요. mv.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b의 속도 변화하는 크기 이거지. 이거. 그치? 이거를 크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야.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위에다 넣어볼게. 자, 분리정과 b 후에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 자, v는 얼마야? m분의 m 더하기 스몰 m 가로 열고 하나 닫고 v 제로네. 이 값이야. 근데 뭐 구하래? b의 속도 변화량. 자, 그래서 b의 속도 변화량 vb를 구하면 나중 거에서 전 거 빼줘야 되지. 나중 게 이거잖아. 그러면 m 델타 m v0 빼기 v0죠. 그치? 맞아? 근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m분의 m v0라고 써도 되지.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는 m v0고 그 다음 요거에서 요 녀석이 빠지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구하라? 속도 변화량을 속력을 더 빠르게 한대. 분리 후 속도 변화를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줄이고 얘를 늘리면 되지. 얘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됐지?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은 A의 질량은 늘리고 B의 전량은 줄이고.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일단 수업은 끝.